킥보드 탑승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는데요. 저와 같은 방향으로 걷던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해서 옆으로 지나가던 저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당시 자전거 표시된 길로 지나던 중이기는 했지만 보행자의 방향 전환은 과실 사유가 되지는 않는 거겠죠. 상대방은 다친 곳이 크지 않고 팔과 종아리가 붉어진 정도인데요. 통화로 보험 기준 상해 14급 정도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30만 원의 합의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은 킥보드를 탑승하고 횡단보도 건너는 중이셨고 부딪힌 보행자는 이제 그냥 걸어가시던 이제 보행자 분이셨어요. 사실 요즘에 이제 뭐 공유 킥보드 이런 게 워낙 이제 이용하기가 쉽고 많아지게 되면서 사실 킥보드랑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킥보드가 이제 특히 공유 킥보드가 많이 유행하면서요. 이거에 관련된 사고가 진짜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처럼 횡단보도에서도 많이 나고요. 그다음 횡단보도에 사람과 킥보드 사이에, 그다음에 자동차와 킥보드 사이에도 많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상담자분께서 말씀 주시기로는 본인께서 킥보드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횡단보도에서 킥보드에 탑승한 채 이렇게 쭉 건너도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정확하게 좀 횡단보도라는 개념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횡단보도라는 걸 표현했지만 또 옆에는 보면은 자전거 표시된 길로 이렇게 지나갔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만 있는 그런 횡단보도가 있고요.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길이,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죠. 그래서 이 별개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두 가지 조문을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법 13조 2의 6항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전거 등은 바로 등에 킥보드도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이에 반해서 도로교통법 15조 2의 2항을 보면은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자전거 등을 타고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가 탈 때는 지금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되고 내려서 할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도면도가 이렇게 노면이 그려져 있다고 하면은 자전거 운전자는 그쪽으로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같이 준용되므로 언제든지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횡단보도만 있는 곳인지 아니면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도 노면 표시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도가 노면 표시가 되어 있다면 킥보드를 이용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횡단보도만 있는 길이었는지 아니면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위한 횡단보도 옆에 이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그 노면의 표시가 있는 길이었는지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만약에 발생하면 보행자와 부딪히는 경우에 이건 무조건 킥보드가 잘못한 것이다. 과실이 100%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일까요? 예전에는 좀 이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킥보드 같은 경우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법률이 개정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킥보드 이용자가 운전한 것이라면 꼭 100% 과실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은 자전거 도로를 위해서 횡단보도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해서 자전거 도로 쪽으로 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행자에도 분명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상담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전환을 하면서 사고가 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이제 나중에 과실 비율을 산정을 할 때 반영이 될까요? 예, 방향 전환을 했다, 갑자기 했다 이런 표현은 킥보드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이라는 법리적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예견하지 못할 정도로 확 틀었다. 아니면 갑자기 자전거 도로만 확 갔다라고 하면은 예견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킥보드 운전자한테 과실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 옆에 횡단보도 위이지만 바로 옆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술을 취하거나 좀 비틀비틀 거려서 가고 있었다는 걸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 킥보드 운전자는 예견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 안에서도 그때 당시에 사고 당시에 보행자와 킥보드 운전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킥보드 운전자가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통 횡단보도에는 CCTV가 있거든요. 그 CCTV를 통해서 그 보행자가 자신이 어떻게 서로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꼭 CCTV를 확보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상대방에게 듣기로는 보험 기준 상해 14급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상해 수준일까요? 예, 상해 등급 14등급이라고 해서 어떤 상해를 기준으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에 따라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14급 상해 14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1호는 보면 방광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질환 등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그 다음에 2호에 손가락 등 관절 염자, 그 다음에 3호에 팔다리의 단순 타박, 그 다음에 4호에 1인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한 상해, 그 다음에 5항에 그 밖에 14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3호, 팔다리의 단순 타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30만 원으로 좀 합의를 하자라고 우리 상담자분께서 요청을 주셨는데 싫다고 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금 기준이 없습니다. 만약에 보행자가 전체적으로 과실이 더 크다라고 할 경우에는 100% 과실이 더 크다 할 경우 보행자 측이 과실이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보행자가 100만 원에 손해가 났다라도 보행자가 50% 과실이 있다면 50만 원만 배상해 주면 되고요. 오히려 보행자가 과실이 90%다라고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킥보드 운전자는 10만 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내가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렇게 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